자, 이번 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주장과 고민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의사의 오지는 처벌 면제해야 하나?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관련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여기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주말 동안 11일입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 내용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진 형사처벌 안 돼. 의사 2,000명 집회. 의사협회 의료사고 처벌 면제법 촉구. 그러다 환자 측은 의사만 면책 요구 지나치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오진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사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의사단체가 이에 반발해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번의 판결이 의사들한테는 소신진료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환자는 정말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나라의 의료가 한 번은 멈추어서야 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거리로 나온 의사들의 주장. 오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다 파악하나. 그때마다 처벌을 받으려면 의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환자들은 왜 의사들만 면책을 주냐. 이것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패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최영수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예. 진료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그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 결과가 안 좋은데 그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의사가 무슨 의욕으로 그리고 어떻게 자신감 있게 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진의 경우는 좀 어떻게 볼까요? 오진을 했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진은 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그 오진의 정도가 모든 저는 인간사가 과유불급의 문제라고 보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일반인들도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데 신경이 팔려 있었다든지 해가지고 명백한 부주의. 그렇죠. 누가 봐더라도 알 수 있는 정도인데 못 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부주의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번 사건의 경우에 안에 그 탈장 문제라든지 혈흔이 있어가지고 X선으로 찍었을 때 피가 새어나온 게 누가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그 X선에 이미 표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휙 보고 나서 변비로 진찰을 내렸고 4번이나 그런 진찰을 반복해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 부주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수일 교수님. 예. 지금 뭐 이번 그 구속된 분들 경우에는 이제 뭐 구속의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제 그 갈 이 부분들은 현재 의료 시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실 좀 간과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의사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오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느냐면 이게 이제 대형 병원 중심의 이제 이 지배가 이루어지고 이 병원 의료 진료 방침이나 이런 게 아주 뭐 굉장히 그 뭐 우리 1분 진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의사의 오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병원 경영 측의 책임성이 이제 강화되는 방향에 대한 오진이 발생해서 오롯이 걸 의사 책임으로 묻기에는
병원 그렇습니다. 쪽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제 물론 오진 상황을 예. 이제 극복해야 되지만 의사에 대한 보호 부분은 이제 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 이 병원이 이제 충분히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는 이제 노력들 예. 그리고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좀 방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협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의사들한 처벌면제법을 제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그간의 그 의료 사고의 피해자분들이나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좀 병원 책임성들을 강화하는 방식, 그다음에 의료 체계의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발언을 해주시는 게 의협이 더 지금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무석 이사님께는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쓰셨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제가 통영 살잖아요. 예. 통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 하면 아주 건강한 청년이 등산을 갔어요. 예. 등산을 갔다가 배가 아팠어요. 예.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죽어요. 오. 평소에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체육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 죽었단 말이에요. 이상하군요. 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예. 병원은 책임 없다고 하겠죠. 어.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필요하느냐면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예. 환자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시스템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병원과 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거의 부재하거나 절대 부족합니다. 아. 자, 이런 시스템 환경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예.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 일방적으로 병원 측이 갑이고 환자 측은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 사회적으로 예. 어떤 장치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면책 특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예. 의협 쪽의 그 주장은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있었던 그 의사들의 시위는 무리한 시위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시위라고 보는 게요. 예. 그러한 자신들의 그동안 병원청이 일방적으로 의료 사고 때 그 관과 예. 그 다음에 기관과의 예. 유착 관계를 통해서 예. 환자를 억압하고 그 피해자를 예. 무시해 왔던 예. 이러한 행태들이 쌓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협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이 뚝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료 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이며 그리고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예. 때 어떤 그 국가 사회적 제도가 예. 필요한지를 요구해야 된다고 했던 앞서 두 분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런 집회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이번 의료분쟁 특례법을 이번 기회에 제정하자라는 협회의 주장은 좀 타당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진하고 과실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오진은 결과적으로 진단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예. 그 잘못된 진단에 이르는 경위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런 결과를 미연에 방지했을 텐데라는 책임이 과실 책임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안은 보면은 X선을 촬영을 했는데 그 진단 방사선과 선생님께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실이 중하다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다 실형 나오지 않거든요. 금고 나오지 않는데 예. 그래서 판사가 아마 실형을 내릴 정도로 과실이 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오진을 전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의료 수준이나 예. 그런 장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진과 과실을 마치 같은 개념으로 놓고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좀 더 큰 입법을 요구하는 의료협회에 예. 약간 이기주의가 좀 섞이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런 입법은 아직까지는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진과 과실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 좀 법안에서도 이런 점이 아마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13 대책 2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죠. 수도권 점검해 보니 이런 현상이 보인다 그러네요. 콧대 꺾인 서울 아파트값. 급매물이 나왔는데도 거래는 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요. 그래서 하향 안정세다. 이렇게 서울신문은 분석을 하고 있군요. 최영선 의원님, 집값 잡힌 겁니까? 어떻게 그동안 보세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정이 돼야 될 시기가 예, 됐고 예. 안정이 돼야 정상이죠. 예.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만 이제 이 오르는 것도 너무 급하게 오르면 안 되듯이 예. 내리는 것도 너무 급하게 내리면 아. 사실 뭐 전세금을 뽑을 때 문제라든지 여러 예. 가지 또 급하게 내리는 데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뭐 오르든 내리든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너무 급하게 오르고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항상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 게 시장하고는 뭐 친화적이라 그런 얘기는 전문가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